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의해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여러 가지 구조조정 전략을 활용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기업 분할입니다. 기업 분할은 크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뉘는데 두 방식은 구조적 차이뿐 아니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다릅니다. 먼저 인적 분할은 말 그대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주주들이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설법인의 성장성이나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체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과 투자 전략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전통 산업과 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사업이 하나의 회사 안에 존재할 경우 시장에서 각 사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신사업을 분리하면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기업 역시 각 사업 부문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물적 분할은 물건, 즉 자산을 기준으로 회사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존 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지만 그 법인의 지분은 100% 모회사가 보유합니다. 주주는 모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을 뿐 신설법인의 주식은 가질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통해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상장을 계획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주주들이 신설법인의 성장성이나 이익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물적 분할 후 신설법인이 IPO를 진행해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가가 급등해도 그 수익은 온전히 모회사로 돌아가고 일반 주주들은 모회사의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사례. 인적 분할, SK텔레콤과 SK스퀘어. 2021년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형 지주회사인 SK스퀘어를 분리해냈습니다. SK텔레콤은 본연의 통신 사업에 집중하고 SK스퀘어는 반도체와 ICT,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바뀌었죠. 인적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SK텔레콤 주주들은 SK텔레콤 주식과 SK스퀘어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배정받았습니다. 즉 주주 입장에서는 자산이 단순히 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 회사에 투자하게 된 셈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통신사업처럼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ICT 반도체 등 성장성 높은 사업이 분리되어 각각 시장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분할 후 SK스퀘어의 주가는 반도체와 신사업 투자 기대감으로 주목받았고 주주들은 두 회사의 전략적 변화를 지켜보며 투자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적 분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의 대표적인 사례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입니다. 2020년 LG화학은 배터리 부문을 떼어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이후 2022년 상장시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하자마자 국내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가며 엄청난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LG화학 주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이나 실적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고 오히려 LG화학 주가가 하락하며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물적 분할이 가져오는 주주 가치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본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영향. 인적 분할의 투자 포인트. 인적 분할은 주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분할된 신설법인이 고성장 산업에 집중할 경우 그 성장성을 주주들이 직접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 사례처럼 주주들은 각각의 사업 구조를 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고 시장에서도 각 사업의 가치가 독립적으로 재평가되어 전체적인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치 재평가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신설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 분할이 진행될 때는 신설법인의 사업계획과 성장성, 상장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적 분할의 투자 포인트. 물적 분할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투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할 수 있고 신설법인의 지분을 모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주주들의 입장이죠.
물적 분할이 진행되면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없고 모회사 주식의 가치로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물적 분할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부감이 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주주들은 가치를 빼앗기는 구조로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LG화학 사례처럼 물적 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상장부에도 신설법인의 성장성이 온전히 주주 가치로 전이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 발표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SK이노베이션 등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물적 분할과 IPO를 통한 기업의 이익 추구가 오히려 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론, 투자자 전략과 시사점. 결국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기업 성장 전략의 일환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적 분할은 대세로 주주 친화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 분리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물적 분할은 철저히 모회사 이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보호되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의 분할 발표가 나왔을 때 투자자들은 무조건적인 환호나 기관보다는 이 분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신설법인의 지분구조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나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물적 분할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